안녕하세요. 유모델러 X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모델러 X를 이용해 제페토 아이템 반팔 상의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모델러 X와 제페토 스튜디오를 동시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제페토 스튜디오를 설치 후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제페토 스튜디오가 설치된 유니티 씬에서 유모델러 허브를 이용해 유모델러 X를 설치합니다. 제페토 모델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모델러 허브에서 제페토 리깅 헬퍼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제페토 리깅 헬퍼 폴더 안에서 크리에이터 베이스 세트 언더바 제페토 파일을 드래그하여 씬에 가져옵니다. 이때 좌표를 0,0,0으로 위치시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오브젝트를 선택 후 단축키 F키를 누르면 카메라가 해당 오브젝트를 포커싱합니다. 초기 유니티 프로젝트의 라이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샘플 바디의 그림자가 역광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트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 후 로테이트 기즈모 단축키 2를 눌러 초록색 가이드를 따라 회전시킵니다. 라이트가 회전하여 그림자가 보기 좋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유모델러 X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씬 상단의 유모델러 X 오브젝트 아이콘 중에서 가운데 박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이어라키의 유모델러 X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스펙터의 유모델러 X 관련 아이콘이 보입니다. 기본 형태가 되는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모델러 X 인스펙터에서 기본 도형 그룹의 박스 툴을 선택하고 바닥면을 드래그하여 생성한 후 마우스를 위로 움직여 높이 면을 만들어냅니다. 임의의 위치에 만들어졌으므로 좌표값을 0,0,0으로 변경하여 바디와 정렬시킵니다. 하지만 바디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처음 클릭한 곳이 피벗이 되어서 피벗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한 박스 중앙으로 피벗을 다시 옮겨야 합니다. 미스크 그룹 내의 피벗 투 센터 툴을 이용하여 피벗을 초기화하면 박스의 중앙으로 피벗이 재설정됩니다. 다시 인스펙터에서 좌표를 0,0,0으로 맞추면 바디와 중앙이 일치하게 됩니다. 루프 컷 툴을 사용해 면의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애드 그룹의 루프 컷 툴을 선택 후 박스의 페이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파란색으로 가이드가 보입니다. 커서를 박스의 가로 방향 엣지에 가까이 대면 파란색으로 세로 방향 가이드가 보이고 이를 클릭하여 중앙을 분할하겠습니다. 단일 면이던 페이스가 분할되며 면의 개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바디와 형태를 맞추기 위해 모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박스가 바디를 덮어 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씬 상단에서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의미하는 엘러먼트 중 버텍스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엑스레이 모드를 켭니다. 엑스레이 모드가 켜지면 박스를 반투명하게 만들어주어 내부의 바디 모양을 보면서 형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엘러먼트 중 버텍스를 선택 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영역 내의 여러 개 버텍스를 다중 선택합니다. 이후 키보드 단축키 W, E, R을 통해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기즈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이동을 위해 W키를 눌러 이동 기즈모를 활성화하고 버텍스를 움직입니다. 사람이 착용하는 의상은 좌우가 대칭된 형태이므로 한쪽을 수정하여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미러 기능을 이용해 모델링을 합니다. 모디파이어를 활용해 미러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나오는 모디파이어 중 미러를 추가합니다. 가운데 축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복제되어지는 방향입니다. 모디파이어에서 다시 소스 메쉬를 선택하고 버텍스를 이동하여 바디 모양에 맞게 박스 형태를 수정합니다. 면의 개수가 부족하면 루프 컷 툴을 이용하여 면을 분할합니다.
루프컷은 사각면에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가장 가까운 엣지와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하여 면을 나눠줍니다. 나눠진 면 역시 버텍스, 엣지, 페이스 등 엘러먼트 툴을 사용해서 박스 형태에서 더 자연스러운 몸의 형태로 만들어갑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버텍스나 엣지를 선택하면 기존에 선택된 버텍스나 엣지에 추가됩니다. 몸의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소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의 영역이 되는 부분에 페이스를 선택한 후 시프트를 누른 채 무브 기즈모를 이동하면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 면을 생성하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어낸 소매 부분도 기즈모를 이용한 엘러먼트 편집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목 부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목과 교차하는 면을 선택하여 이레이저 툴을 실행하거나 해당 단축키인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소매 부분과 허리 부분도 몸과 교차하는 면을 선택하여 지워줍니다. 만들어진 티셔츠 메쉬를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모디파이어 스택을 컬랩스 해보겠습니다. 앞서 생성한 미러 모디파이어는 원본 메쉬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미러 효과를 중첩시켜줍니다. 이는 포토샵에서 원본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과를 주는 레이어와 유사합니다. 다만 원본 메쉬의 미러가 반영된 최종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 컬랩스를 통해 모디파이어가 만들어낸 결과를 원본 메쉬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모디파이어 스택 우측 하단의 첫 번째 아이콘이 컬랩스 아이콘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선택된 모디파이어까지의 변화가 원본 메쉬에 적용됩니다. 미러 모디파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컬랩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가 컬랩스되어 원본 소스 메쉬로 반영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면의 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Add 그룹의 서브 디바이드 툴을 사용합니다. 서브 디바이드 툴을 클릭할 때마다 면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더 부드러운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한 번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디바이드된 메쉬의 디폼 그룹의 툴들을 이용해서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폼 그룹에 있는 릴렉스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커서를 따라다니는 동그란 가이드가 생기는데 이를 브러쉬라고 하고 이 영역 안에 있는 버텍스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릴렉스 툴을 사용하면서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할 버텍스가 보이면 엘러먼트 툴과 기즈모를 사용하여 수정해줍니다. 신상단의 엣지 툴을 선택한 후 메쉬의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가리키는 엣지 방향에 연결된 모든 엣지를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선택된 엣지를 기즈모를 이용해서 수정해줍니다. 페이스 익스트루드와 마찬가지로 목 부분 경계의 엣지를 선택해서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스케일 기즈모로 당기면 엣지를 따라 새로운 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밀어 모디파이어를 추가합니다. 한쪽 면에만 릴렉스 브러쉬가 적용되었던 부분이 복제되어 반대쪽에도 버텍스 위치가 변화합니다. 앞서 설명한 버텍스, 엣지, 페이스 엘러먼트와 릴렉스 브러쉬 툴, 그리고 루프 컷툴 등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티셔츠 형태를 마무리 짓습니다. 스무딩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각져 보이는 티셔츠 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델러 X에서는 동일한 스무딩 그룹을 가진 면들을 하나의 곡면처럼 보여줍니다. 스무딩 그룹은 페이스 툴 선택 시에만 노출되는 숫자 버튼을 통해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엘러먼트 툴을 선택 후 모든 페이스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그룹 1번을 누르면 모두 같은 1번 그룹으로 스무딩 그룹이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 이를 누르면 스무딩 그룹이 풀립니다. 티셔츠의 모든 페이스를 하나의 스무딩 그룹으로 묶어서 전체가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기능들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티셔츠 형태를 완성하겠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소매 안쪽과 허리가 끝나는 부분의 안쪽을 처리하겠습니다. 소매 끝에 엣지를 더블 클릭하여 루프 선택한 후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 당겨 생성합니다. 생성된 엣지에서 스케일 기즈모를 이용해 안쪽으로 작아지도록 당긴 후 무브 기즈모로 소매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허리 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제페토 T자형 티셔츠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리깅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깅은 제작한 모델링과 뼈대를 연결하여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리깅을 위해 T자 형태로 만든 티셔츠를 A자 형태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먼저 씬에 배치되어 있는 T자 형태의 포즈 메쉬를 지워줍니다. 모델링을 제작할 때는 T자 형태가 편리하지만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 작업에서는 A자 포즈가 유리하기 때문에 허브에서 다운로드받은 제페토 헬퍼 패키지에서 트랜스퍼 메쉬 A 포즈 파일을 가져와 좌표를 0,0,0으로 만듭니다. 티셔츠 오브젝트의 이름을 탑으로 변경하고 미러를 활성화한 후 가져온 A자 포즈에 맞게 티셔츠를 수정합니다. 이때 겨드랑이 쪽은 와이어를 촘촘하게, 어깨 위쪽은 넓게 만들어야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기즈모와 무브 기즈모를 이용하여 선택된 모든 엣지의 방향과 위치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 중 면이 부족한 부분은 루프 커트를 이용하여 면을 분할합니다. 너무 커진 소매라면 엣지를 루프로 선택하여 스케일 기즈모로 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릴렉스 브러쉬 툴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A자 포즈 형태의 티셔츠로 만들어줍니다. A 포즈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미러 모디파이어를 컬랩스합니다. 이제 리깅을 적용하기 위한 메쉬가 준비되었습니다. 제페토 헬퍼 파일을 이용해 손쉽게 리깅을 해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웨이트 트랜스퍼 메쉬 프리팹 인스턴스를 언팩해준 후 트랜스퍼 메쉬 아래 위치한 햅스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이를 이미 제작 완료된 티셔츠 안으로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이후 복사된 햅스본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 후 유모델러 X 인스펙터에서 리깅 탭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면 루트본을 세팅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방금 티셔츠 하위로 넣은 본 오브젝트를 하이어라키에서 드래그하여 루트본 슬롯으로 집어넣습니다. 경고가 사라진 걸 확인 후 스타트 리깅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깅 모드에 진입하면 씬의 본 구조가 겹쳐져 보입니다.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웨이트 트랜스퍼 기능을 통해 여기서는 쉽게 리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랜스퍼는 이미 웨이트 값을 가진 메쉬에서 웨이트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웨이트 트랜스퍼 툴을 클릭하고 첫 번째 옵션인 레이 캐스트 옵션을 켜줍니다. 하단에 비어있는 슬롯이 하나 보입니다. 이곳에 웨이트 값을 가져올 참조 메쉬를 위치해야 합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처음 가져왔던 웨이트 트랜스퍼 메쉬를 드래그하여 이곳에 넣습니다. 이후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고 2에서 3초 정도 기다립니다. 웨이트 값이 손쉽게 티셔츠에 옮겨졌습니다. 확인을 위해 씬에서 Shift를 누른 채 본을 선택하여 회전해 봅니다. 본에 따라서 티셔츠 메쉬가 따라 움직인다면 리깅 성공! 이번에는 페인팅 모드를 이용해 티셔츠의 색과 문양을 입혀보겠습니다. 모델링 모드에서 에디터 창을 열어 UV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페인팅을 위해서는 모델링에서 UV가 얼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랩이란 3D 입체를 2D 평면으로 변환하여
좌표를 매핑시켜 입체에 이미지를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펴기를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 후 얼랩 그룹에 얼랩 툴을 실행하여 UV를 펴줍니다. 보통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유사한 방향을 향하는 페이스를 그룹화해서 얼랩하도록 합니다. 플레인 얼랩을 실행하면 평면 위에 면을 펼치듯 얼랩하게 됩니다. 전체 면을 선택하여 플레인 얼랩을 진행하면 면이 겹쳐지게 되므로 반절씩만 선택하여 얼랩합니다. 한쪽 면을 얼랩 후 인버트 셀렉트 툴을 이용하여 빠지는 면이 없도록 반대쪽 면도 펼쳐줍니다. 얼랩 후 겹쳐지는 부분은 엘러먼트를 선택하여 직접 이동하여 겹쳐지지 않게 수정해줍니다. 많이 노출되는 면은 넓은 면적에 배치하고 남는 공간에 잘 보이지 않는 면을 펴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펼쳐진 면 중 인접한 페이스를 그룹한 것을 아일랜드 엘러먼트라고 합니다. 에디터 상단의 아일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일랜드 단위로 선택 후 기즈모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여 적절히 배치합니다. 대칭이 되는 부분 중 색이 완전히 같은 형태로 들어가는 페이스라면 겹치게 배치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UV 에디터에서 퀵 트랜스폼 그룹 네 툴을 사용하여 쉽게 회전, 반전 등의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90도 회전 툴을 2번 사용하여 180도 회전시켜 주었습니다. 예제에서는 티셔츠의 바깥면은 크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면들은 작게 얼랩이 되었습니다. UV 에디터 내에서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기즈모를 이용해 선택된 엘러먼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얼랩이 마무리되었다면 채색을 위해 페인팅 탭으로 이동합니다. 리깅 모드와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체크 옵션이 보입니다. 해상도를 선택하고 제페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질 바탕색을 고른 후 스타트 페인팅 버튼을 누르면 페인팅이 시작됩니다. UV를 펼쳐놓은 평면을 함께 보면서 페인팅을 하기 위해 에디터 버튼을 통해 이번에는 2D 페인팅 에디터 창을 열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3D 모델링 위에 채색을 입히면 2D 창에서도 페인팅이 동기화되어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색을 팔레트에서 고른 후 브러쉬 툴을 선택하여 신뷰의 3D 모델링 위에 바로 채색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 후 크기, 강도, 간격 등의 속성을 변경하면 상단의 프리뷰를 통해 브러쉬가 만들어낼 패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메쉬 위에 브러쉬를 문지르면 설정한 색과 브러쉬 형태로 채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렉트필 툴을 이용해 페이스 단위 채색이나 선택 영역 단위로 손쉽게 색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렉트필 툴에서는 다양한 페인팅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중 폴리곤 필 모드는 주로 페이스 혹은 폴리곤 단위로 채색하기 위해 사용되며 렉트필 모드는 사각형 범위에 있는 모든 페이스를 한 번에 채색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수의 페이스를 빠르게 채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인팅 툴은 3D와 2D 에디터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UV 경계 부분에서 색이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경계의 색을 확장해주는 다일레이션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그룹의 다일레이션 툴 버튼을 클릭하여 페인팅 2D 윈도우에서 색이 주변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뷰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과 도구를 사용해 티셔츠를 채색합니다.
이제 특별한 모양이나 어려운 형태의 모양을 칠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통해 스티커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의 순서는 위에 있는 것이 아래보다 우선 보이는 형태입니다. 스티커 레이어에 특정한 모양을 넣기 위해 알베도 슬롯에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스티커 레이어를 최상단으로 옮기면 알베도에 넣은 텍스처가 얼랩된 공간에 전체 크기로 들어가서 매우 크게 출력이 됩니다.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 다시 스티커를 찍어줘야 합니다. 스티커 브러쉬가 박스 형태로 따라오는데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 크기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와 방향을 맞춰 바꾼 후 클릭하면 이미지 슬롯에 넣은 스티커가 원하는 사이즈와 방향으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 레이어에는 한 개의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추가하고 싶으면 새로운 스티커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불필요한 레이어는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 지울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익스포트 버튼을 통해 만들어진 페인팅 데이터를 이미지로 추출합니다. 모든 페인팅 레이어가 합쳐지며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버텍스를 마스킹 해보겠습니다. 이 마스크 과정은 옷을 입었을 때 바디에서 안 보여도 될 부분을 마킹해주는 것입니다. 리깅에 사용했던 웨이트 트랜스퍼 메쉬 포즈 파일은 지워줍니다.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제공된 제페토 헬퍼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마스크 프리팹 파일을 드래그해서 씬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마스크 프리팹 인스턴스의 좌표값을 0,0,0으로 맞춥니다. 마스크 프리팹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언팩한 후 하이어라키에서 티셔츠 오브젝트의 하위로 드래그하여 옮깁니다. 티셔츠 오브젝트가 최상단에 위치하고 햅스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가 그 아래에 위치한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버텍스를 마스킹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브젝트를 선택 후 서페이스 그룹에 버텍스 칼라 툴을 실행합니다. 두 가지 칼라만 사용하는데 흰색은 보여야 할 곳, 검은색은 보이지 않을 곳입니다. 여기서 흰색의 컬러 코드는 255,255,255, 검은색의 컬러 코드는 0,0,0인지 확인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모두 흰색입니다. 때문에 검은색을 선택하고 티셔츠에 가려지는 곳에 버텍스를 선택한 후 어플라이를 눌러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티셔츠 오브젝트를 하이라키에서 켜고 끄며 마스크 영역을 확인합니다. 검은색 영역이 티셔츠 바깥으로 보인다면 다시 흰색으로 덧칠하여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소매 경계 부분까지 검은색을 칠하기보다는 티셔츠의 경계보다 조금 더 안쪽까지만 검은색으로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스크 파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제페토 아이템 제작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을 위해 제페토 데이터로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어라키에서 티셔츠 오브젝트 아래로 본 오브젝트와 마스크 오브젝트가 위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마스크 오브젝트는 반드시 마스크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최상단의 티셔츠 오브젝트를 선택 후 유모델러 X 인스펙터에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익스포트 창이 뜹니다. 경고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를 해줍니다. 하단에 있는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해서 지정된 폴더에 파일로 내보냅니다.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씬 파일을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열어줍니다. 제페토 패키지로 익스포트할 때 만들어진 파일명이 탑프리팹,
티셔츠 프리팹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머티리얼 파일을 클릭합니다. 인스펙터의 머티리얼 속성이 보입니다. 이들 중 알베도 속성의 빈 슬롯에 페인팅 과정에서 만들어진 탑 알베도 PNG 파일을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최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제페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된 상태에서 하이어라키의 로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인스펙터의 슬롯이 생깁니다. 제작한 것은 상위이므로 클로즈톱을 활성화하여 익스포트한 제페토 아이템을 드래그합니다. 직접 제작한 티셔츠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포즈에서 데이터를 확인 후 제페토 계정으로 업로드하여 모바일에서도 확인합니다. 제페토에서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제페토 아이템 제작 완료입니다.